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경기도 용인에 사는 30대 중반의 여성이에요. 저는 웹소설에 관심이 있다고 하면 이름 한 번쯤 들어보셨을 웹소설 작가예요. 물론 필명이기도 하고 제가 웹소설 작가라는 걸 밝히지 않아서 모르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기는 해요. 제가 대학을 다니다가 중퇴를 했거든요. 대학 2학년 때부터 웹소설을 쓰기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빨리 자리를 잡아서 저는 이 길이 제 운명이라고 확신을 하고 대학을 그만뒀어요. 부모님한테는 나중에라도 다시 학교에 돌아가겠다고 약속을 했고요. 엄마, 아빠, 나 지금은 좀 더 글 쓰는 일에 집중하고 싶어. 학교에서도 강의 머리에 하나도 안 들어와. 온통 글 생각뿐이야. 그러다 보니 학점도 잘 안 나오고 애들하고 어울리는 것도 귀찮아서 집에 빨리 오다 보니까 과모임과도 서먹해지더라. 이럴 바에는 지금 차라리 바짝 글을 써보고 나중에 다시 공부할 마음이 생겼을 때 학교에 복학하고 싶어. 나 이거 진짜 잘할 자신 있어. 예, 아무리 그래도 웹소설이라는 게 직업으로 할 수 있는 일이야? 그냥 소설가도 아니고 엄마 볼 때는 그다지 안정적이지 않을 것 같아서 걱정이다. 학교에 다시 마음을 붙이는 게 어때? 엄마 말에 아빠도 찬성이다. 그 웹소설이라는 거 책으로 정식으로 나오는 것도 아닌데 직업으로 하기에는 좀 그렇잖아. 저는 그래서 부모님께 그동안 제 통장에 들어온 수입 내역을 보여드렸어요. 돈 쓸 데도 없어서 그대로 모아놓다 보니 저금 액수도 꽤 됐고요. 그걸 보신 엄마 아빠는 놀라서 말을 못 하시더라고요. 내 소설이 잘 돼서 출판사에서 책 내자고 연락 왔어. 그러니까 나 지금은 이거 하고 싶어. 허락해줘. 응? 당시에는 웹소설이 막 자리를 잡던 시기라 부모님이 걱정하시는 것도 당연한 일이었어요. 제 생각이 워낙 확고하고 또 생각보다 제 벌이가 괜찮은 데다가 책까지 낸다고 하니 부모님도 마음을 바꾸시고 그럼 한번 해보라고 하셨어요. 대신 언제라도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면 복학하겠다는 각서도 썼죠. 그건 저도 그럴 생각이었어서 흔쾌히 그러겠다고 했어요. 시간이 갈수록 글을 쓰면 쓸수록 문장력도 늘었고 독자들이 어떤 부분을 좋아하는지도 캐치할 수 있게 됐어요. 그 덕에 저는 연재 하나를 끝낸 후 몇 달 쉰 뒤부터 새로 시작한 연재는 처음부터 꽤나 인기를 끌었어요. 그러다 보니 메인 작품에도 계속 소개되었고 제 이름도 알려지게 됐고요. 그렇게 3년 정도 더 했는데 제 작품을 해외에서도 관심을 갖더라고요. 그래서 해외 사이트나 출판사와 계약을 맺고 계약금도 받았죠. 저는 원래 언어에 관심이 많아서 제 작품 나간 나라들 언어를 따로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영어는 어느 나라에서든 통할 테니 회화 공부를 다시 시작했고요. 일본어하고 프랑스어, 나중에는 러시아어까지 했는데요. 처음에는 에이전시에서 번역해준 계약서만 봤는데 나중에는 각 나라에서 보내온 계약서를 제가 직접 훑어볼 수 있을 정도는 되더라고요. 이러도 영어 수준으로 할 정도는 됐고 프랑스어도 회화는 어느 정도 가능했어요. 러시아어는 저한테 좀 어려웠는지 읽고 간단한 문장 번역 정도까지 하긴 했네요. 러시아어 회화는 저한테 많이 어렵더라고요. 각 나라의 언어를 배우면서 좋았던 게 그 나라의 문화를 알게 되니 그게 또 글을 쓰는 데 도움이 되더군요. 외국을 배경으로 할 때는 수박 겉핥기가 아니라 제 작품의 퀄리티가 높아질 수 있었거든요.
저는 경력 7년 차에 계약금도 꽤 높아진 작가가 되어서 가끔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도 스토리를 의뢰해오기도 했어요. 그러다가 남자를 만나서 사귀게 되었는데요. 오늘 제가 이 사연을 쓰게 된 이유가 바로 이 남자 때문이에요. 정확하게는 이 남자의 엄마와 형수가 문제였어요. 저와 1년 넘게 사귀었으니 이제부터 남친이라고 할게요. 남친은 공공기관에서 홍보 담당을 맡는 주무관이었어요. 자기네 기관에서 하는 일을 알기 쉽게 스토리텔링 해달라는 게 의뢰 내용이었고, 그것 때문에 만나다가 남친이 먼저 사귀자고 해서 만나게 된 거였어요. 물론 저도 처음부터 인상 좋고 호감형인 남친한테 마음이 있는 상태였고요. 남친도 처음 봤을 때부터 제가 마음에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미나, 너 생각보다 훨씬 젊어서 처음 봤을 때 좀 놀랐어. 내가 다른 웹소설 작가님들도 만나봤는데 웹소설 작가님들도 꽤 나이 있으신 분들 많더라고. 근데 이렇게 젊은 나이에 이 정도로 글을 쓰고 성공하다니 미나 진짜 대단한 것 같아. 에이, 나는 대신에 대학 다니다 말았잖아. 실은 나중에 복학하려고 했는데 너무 오래 안 다니기도 했고 대학 다닐 필요성을 못 느껴서 일단 자퇴서 냈어. 나중에라도 공부해야겠다 싶으면 다시 가려고 해. 반드시 정규대학 가야 되는 건 아니니까 사이버 대학이든 방송통신대학이든 어디든 가면 되잖아. 그래, 맞아. 자기만의 고유성을 갖고 성공할 수 있는데 꼭 정해놓은 대로 정규대학 가고 졸업해서 취직하고 안 그래도 되지. 솔직히 미나, 네가 부러워. 나는 그런 재주가 없으니까 공부 빡세게 하고 공시생으로 한 3년 굴렀잖아. 미나, 너처럼 하는 게 진짜 대단한 거야. 에이, 자기 재능에 맞게 일 잘하면 다 대단한 거지 뭐. 나만 대단한가? 오빠도 3년 공부해서 된 거면 잘한 거야. 몇 년씩 해도 안 되는 사람들은 안 되잖아. 남친은 이렇게 제 일을 존중해주고 제가 택한 길에 대해서도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제 남자친구라 뿌듯했고요. 그렇게 1년 넘게 사귀다가 저희는 자연스럽게 결혼을 약속하게 됐어요. 당연히 결혼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남자친구도요. 저는 남친의 어머니도 남친만큼 열릴 생각을 갖고 사고가 유연한 사람일 줄 알았는데요. 사람은 만나도 보고 이야기를 해봐야 한다고 제가 단단히 착각했었죠. 먼저 제가 남친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됐는데 남친은 아버지가 대학생 때 돌아가셔서 어머니가 있고 위로 결혼한 형과 형수가 있다고 했어요. 남친 아버지가 대학 교수였었고 어머니도 대학 강사를 하시다가 남친이 초등학교 들어갔을 때 일을 그만뒀다고 하더라고요. 남친 아버지가 생활에 불편한 없게 남겨두고 가신 재산이 있어서 집안 생활에는 어려움이 없었다고 했어요. 또 남친도 남친 형도 다 커서 자기들 용돈 벌어서 쓸 때라 집안에 크게 경제적 타격도 없었고요. 그래서인지 남친 집은 평범한 중산층 가정이지만 나름 꽤 돈을 쓰고 사는 티가 났어요. 가구나 가전제품들도 고급이 많았고요. 대학 교수 부인이었고 당신도 강사로 대학생들을 가르친 적이 있으시니 지적이고 고상할 거라는 상상을 하게 되더라고요. 물론 겉으로 보기에는 그랬어요. 꽤나 우아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니 그게 전혀 아니었어요. 남친의 형수는 한술 더 떴고요. 음악 전공을 했다는데 동네 피아노 학원에서 파트타임으로 아이들을 가르친다더라고요. 그런데 둘 다 제가 대학을 중퇴했고 웹소설을 쓴다니 태도가 180도 싹 달라지는 거였어요. 남친 어머니는 제 앞에서
아주 민망한 말을 하더라고요. 형준이 너, 얘 대학 중퇴했다는데 그거 알고 만난 거야? 아니, 그러면 최종 학력이 고졸이라는 건데 너 고졸 만나고 다녔어? 그런 애를 집에까지 인사시키러 왔고 너 정신 나갔어? 제가 너무 놀라 충격을 받고 멍하니 있는데 남친 형수까지 나서더라고요. 도련님 뭐 호구 잡혔어요? 그러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수준 안 맞는 여자랑 결혼을 하겠다고 하시겠어요? 혹시 곤란한 일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도련님. 그러자 남친의 형이 당황해서 자기 아내한테 뭐라고 하더라고요. 당신 손님 앞에서 그게 무슨 소리야? 게다가 우리 형준이 여자친구. 이제 같은 가족이 될 텐데 할 말 못할 말이 있는 거지. 남친 형의 말에 남친 어머니는 오히려 뭐라고 하더군요. 형석이 넌 가만히 있어. 네 댁이 틀린 말 한 거 아니잖아. 그래, 말 나온 김에 한번 드러나 보자. 우리 형준이 어떻게 만났어? 뭐 지금 형준이 일하는데 홍보 때문에 만났다고 했는데 아무래도 그게 다는 아닌 것 같아서 말이야. 그게 다가 아니라뇨. 무슨 말씀 하시는 건지 모르겠네요. 제가 겨우 정신을 차리고 한마디를 했어요. 솔직히 그렇잖아. 정부 부처라는 데에서 아무한테나 그런 의뢰하는 게 아닌데 고졸한테 중요한 일을 맡기겠어? 너 어떻게 뒤에서 손 쓴 거 아니냐? 그래서 공무원 하나 잡아서 잘 먹고 잘 살아볼 생각한 거 아니냐고. 어머니, 제 생각에도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요. 이상해요. 남친은 기가 막혀하며 저 대신 나섰어요. 두 분 좀 그만해요. 그런 거 아니야. 그리고 뭐? 뒤에서 손을 써? 지금 우리나라 정부기관을 뭘로 보고 그런 말을 해. 진짜 큰일 날 소리들 하네. 그만큼 미나가 유명하니까 우리가 어렵게 컨택한 거였어. 그리고 미나가 내가 담당일지 어떻게 알고 왔겠어? 정말 이상한 상상들 좀 하지 마. 됐고. 나는 고졸 며느리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다. 어디 가서 누구한테 무슨 말을 하겠니? 거기에 남친 형수가 또 거들었어요. 솔직히 요새 개나 소나 다 쓴다는 게 웹소설 아닌가요? 이게 돈 좀 번다고 하니까 아무나 다 달려들던데 돈 버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대요. 이봐요. 솔직히 말해봐요. 우리 도련님 물어서 편하게 먹고 살려고 꼬셨죠? 그리고 글이라는 거 나도 써봐서 아는데 그게 보통 힘든 줄을 알아? 이렇게 대학 중퇴하고 그러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니까? 어떻게 학교를 다니다가 그만둘 생각을 하지? 뭐 사고 쳤지? 아니면 학사 경고 계속 먹어서 지적된 거 아니야? 어머 맞다 얘. 그랬나 보다. 아니면 요즘 세상에 미쳤다고 멀쩡하게 다니던 대학을 그만둔다니? 네 말이 맞다?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데 남친이 그런 거 아니라고 화를 버럭 내고 남친 형도 자기 일 잘하고 있는 사람한테 그게 뭐 중요하냐며 한마디 하자. 그제야 조금은 수그러들었어요. 하지만 그 다음부터 두 사람이 보여준 행동이 가관이었어요. 어쨌든 남친 집에까지 왔으니 예의는 지키고 제 할 도리는 해야겠다 싶어서 밥도 같이 차리고 식사를 하게 됐어요. 그 후에 잠깐 남친하고 남친 형이 마트에 가서 과일을 사오겠다고 한 후에 정말 우스운 일이 벌어졌어요. 갑자기 남친 어머니랑 형수가 자기들끼리 영어로 대화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황당한 경우인지 너무 어이가 없어서 두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 못 알아듣는 척 지켜봤죠. 뭐 남친 형수가 미국에서 바이올린으로 2년 유학했다더니 그때 영어를 익혀둔 걸 써먹는 것 같더라고요. 남친 어머니는 원래 영어를 좀 했던 모양이고요. 어머니, 진짜 웃기지 않아요? 저 여자 너무 뻔뻔한 것 같아요.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결혼을 하겠다고 해요? 누가 아니라니?
형준이 걔는 어쩌다 눈에 콩깍지가 씌어서 저런 걸 데려왔나 몰라. 지가 뭐가 부족하다고 저런 모자란 대학 중퇴의 웹소설? 그런 희한한 걸 하는 애랑 결혼을 하겠다는 건지. 이거 100% 저 여자가 꼬신 거예요. 도련님 원래 순수하고 착하잖아요. 아이 모르겠다. 제가 나 망신 주려고 작정했어. 대학 중퇴한 며느리 만난다고 누구한테 청첩장을 줄 수 있겠냐고. 내가 정말 저런 수준 안 맞는 애를 집에 들여야겠어? 어머니, 그럴 게 아니라 우리 머리를 써야 해요. 그래, 우리 둘이 생각을 좀 해보자꾸나. 저는 눈앞에서 무슨 블랙 코미디가 펼쳐지는 것 같아 한심했지만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너무 뻔히 보이고 이렇게 대놓고 사람을 무시하는 행태에 결혼 생각이 싹 가시더군요. 어쩌면 그걸 바라고 그런 행동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듣기만 하자 정말 영어 한마디 못하는 줄 알고 계속 짓거리더군요. 예, 쟤 봐라. 우리가 영어로 말하니까 한마디도 못하잖아. 저런 애랑 우리가 어떻게 얼굴을 맞대고 살아? 제 말이요, 어머니. 이건 진짜 너무한 것 같아요. 라는데 저는 웃음이 터져나올 뻔한 걸 겨우 참았어요. 두 사람이 한다는 영어는 정말 기초적인 단어들이었고 대단한 문법이나 어려운 말을 쓰는 것도 아니었거든요. 게다가 남친 형수는 미국에서 공부까지 했다는 사람이 어찌나 쓰는 단어들이 저렴한지 유학 시절에 어떤 사람들하고 어울렸을지 안 봐도 알겠더군요. 거기서 제가 영어를 입에 올리며 확 기죽이고 싶기도 했지만 이미 그럴 마음조차 없을 만큼 저는 그 사람들을 상대하고 싶지 않았어요. 남친은 나중에 저를 배웅하며 미안하다고 몇 번이고 사과했지만 저는 결혼은 아무래도 못할 것 같다는 쪽으로 기울었죠. 그걸 어떻게 남친이 상처받지 않게 잘 말할 수 있을지 그게 고민이라면 고민이었어요. 남친하고 남친 형은 정말 좋은 사람들이었지만 제가 시댁에 가면 가장 많이 부딪힐 사람이 시어머니랑 남친 형수인데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있고 싶지도 않았고 두 사람을 감당해낼 자신도 없더라고요. 또 내가 뭐가 아쉬워서 그런 집에 시집가서 대접도 못 받고 사나. 그럴 바에야는 차라리 혼자 살면서 좋아하는 일이나 실컷 하는 게 낫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정말 결혼이 하기 싫어져서 그런 일이 생긴 건지 마침 제가 택시를 타고 외출을 하다가 뒤에 차가 받는 추돌 사고가 나지 않았겠어요. 저는 허리랑 목을 강하게 부딪혀서 일단 택시 기사님 연락처를 받아서 돌아왔는데요. 긴장이 풀리고 나니까 갈비뼈 있는 데가 너무 아프더라고요. 저는 물리치료 몇 번 받으면 나으려나 했는데 의외로 갈비뼈에 금이 갔다는 진단을 받게 됐어요. 그 외에도 허리 충격에 목 디스크 증상도 있어서 계속 병원에 한의원까지 다니며 치료를 받아야 했어요. 그 바람에 자연스럽게 남친이 저희 집에 오는 게 미뤄졌고요. 저는 차라리 잘 됐다고 생각하며 어떻게 남친한테 이 결혼을 안 하겠다고 해야 할지만 고민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남친이 신이 나서 저한테 전화를 했더라고요. 미나야, 너 다쳤다니까 엄마가 너 맛있는 거 사주신대. 땡땡 백화점 식당가 예약하셨대. 거기 요즘 인기 많은 데라서 예약하기 어려운 데인데 특별히 너 잘 먹어야 한다고 형수한테 부탁해서 예약하셨다는 거야. 엄마가 너에 대해 마음이 바뀌셨나 봐. 너무 잘 됐지. 하지만 저는 남친 형수랑 남친 어머니가 갑자기 마음을 바꿀 리 없다고 생각했어요. 둘이 같이 저를 부른다니 뭔가 쎄한 게 감이 안 좋더라고요. 정말 감사하기는 한데 이번에는 오빠 혼자 가면 안 돼? 나 목 디스크까지 와서 진짜 힘들거든.
갈비뼈 금간 것도 아직 잘못 움직이면 아파서 그래. 나도 너 교통사고 난 것 때문에 나중으로 미룰까 했는데 이렇게 흐름 좋을 때 확실하게 잘 보여서 점수 따면 좋잖아. 오빠는 내가 점수를 따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물론 네가 그래야 되는 건 없긴 하지. 그래도 엄마가 전에 안 좋아하시는 티를 내셨으니 이럴 때 마음에 들게 하면 우리 결혼하고 나서도 훨씬 편하니까 그렇지. 오빠, 안 그래도 내가 할 말이 있는데. 나 지금 바로 회의 들어가야 돼. 잠깐 짬내서 전화한 거라. 나중에 들를게. 그리고 내가 너 집으로 데리러 갈게. 그러면 괜찮지? 많이 안 움직여도 되고. 그럼 그날 보자. 이렇게 전화로는 제가 하고 싶은 말도 못하고 끝이 났고, 저 역시 아직 어떻게 말을 할지 완전히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나중에 말하자 싶었어요. 일단은 남친 말대로 남친 어머니가 보자는 식당에 가기로 했고요. 며칠 뒤 약속 날이 되어서 남친은 저를 데리러 집 앞에 왔어요. 저는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자리이니 끝까지 예의를 지킬 생각에 꽤나 잘 차려입고 집을 나섰죠. 그 모습에 남친은 제가 자기 엄마한테 잘 보이려는 거라고 생각했는지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이렇게 명품 옷으로 차려입은 저를 보면 마음이 바뀔 거라나요? 솔직히 제가 자기 엄마한테 잘 보여야 된다고 하는 남친의 사고방식에 좀 실망했어요. 물론 양쪽 부모님께 각자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더 행동을 조심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대학 중퇴했다고 완전히 무시당하고 별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다 들었잖아요. 그러면 자기 엄마랑 형수가 저한테 사과도 하고 두 사람이 잘못했다는 걸 확실히 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저한테 잘 보이라고만 하니 저는 빈정상했던 거죠. 아무튼 남친이 차를 주차한 후에 잠깐 업무 때문에 통화를 하게 돼서 저 먼저 시간에 맞춰 식당으로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남친 어머니와 형수가 저를 보더니 바로 영어로 대화를 시작하는 거였어요. 정말 누가 봐도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었어요. 다른 사람들도 있는 공공장소에서 되도 않는 영어로 대화를 하는 한국 사람들이라뇨. 요즘 영어 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게 창피하지도 않은지 저 하나 망신 주고 무시하겠다고 이게 뭐 하는 짓인지 기도 안 차더군요. 어머니, 제 저거 진짜 안 어울리지 않아요? 지가 명품으로 도배를 하고 나오면 대학 중퇴가 대졸되나요? 진짜 돼지 목에 진주 목걸이라는 말이 딱 적어두고 한 말이네. 참, 어머니 친구분들하고 문학 모임 하신다고 하셨죠? 거기서 순수 문학 하시는 소설가 초빙하셔서 소설 쓰기도 한다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제가 볼 때는요, 어머니가 쟤보다 훨씬 잘 쓰실 것 같아요. 어머니는 대학에서 강사도 하셨잖아요. 너 아무리 그래도 저런 애랑 나 비교하지 마라. 나 교양인인 거고 쟤는 아무 품격도 없는 쉬운 글사람 아니냐. 나도 그 웹소설인가 좀 알아보니까 진짜 아무나 쓰더라. 글 한 줄 안 읽는 것도 쓴다고 설친대요. 내가 저런 걸 진짜 며느리로 들여야 하나? 까마득하다. 어머니, 그러니까 제 지레 포기하게 만들려고 오늘 이 자리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 도련님 올라오기 전에 얼른 말씀 시작하시죠. 그래, 아무래도 그래야겠다. 이거 우리 아들 없을 때 빨리 말해버리고 쟤 포기하게 만들어야지. 저는 잠자코 두 사람의 유치한 짓거리를 보고 있었고 이윽고 남친 어머니가 저한테 종이를 내밀며 말했어요. 이거 우리 형준이랑 결혼하면 해와야 될 혼수 목록이다. 그리고 집이랑 차도 네가 해와야 된다. 알겠니? 우리 형준이 같은 월급 따박따박 나오고
잘릴 걱정 없는 직업 가진 남자랑 살려면 적어도 그 정도는 해야지. 혼수 목록은 무슨 막장 드라마 하나에서나 보던 의사, 변호사 아들 가진 엄마들이 여자한테 내밀 법한 그런 품목들이 적혀 있었어요. 게다가 24평 아파트도 내가 얻어야 하고 자기 아들이 타고 다닐 차도 제가 사야 한다니 무슨 이런 경우가 있나 싶더군요. 네가 대학 중퇴이면서 우리 집 같은 수준 있는 집안에 시집 오려면 이 정도는 각오해야지. 이걸로도 네 학력은 커버가 안 되는 거 알아뒀으면 좋겠다. 남친 어머니 말이 끝나자 이번에는 형수가 나서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내가 오다가 책 좀 골라봤어. 우리랑 수준 맞추려면 영어 공부 좀 해야 대화라도 하지 않겠어? 나랑 어머니 얘기하는데 지금처럼 계속 멀뚱멀뚱 쳐다만 보고 있을 거 아니잖아. 한마디라도 끼어들려면 지금부터라도 공부해야지. 대학 안 나왔으면 노력이라도 해야 되는 거야. 남친 형수가 건네는 종이백을 보니 기초 회화책에 기본 문법책이 2권 들어있더라고요. 공부는 때가 있다고 하지만 때를 놓쳤으면 늦게라도 열심히 해서 우리 수준을 어느 정도 쫓아라도 와야지. 처음에는 쉬운 걸로 공부하다가 차차 레벨을 높이면 된다. 저는 이제는 끝내야 될 때가 왔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남친 마음을 최대한 상하지 않게 하려고 고민하다가 결혼 그만두자는 말을 못한 건데 더는 그럴 필요가 없겠더군요. 그래서 제가 영어로 이렇게 말했어요. 아, 이렇게 망신을 주면 제가 결혼 안 할 거라고 생각한 거군요. 참, 생각한 수준이 너무 유치해서 뭐라고 말을 해야 좋을지 모르겠네요. 저의 유창한 영어 실력의 2사람은 눈이 동그래져서 서로를 쳐다만 보더라고요. 저는 공부를 못해서 대학을 그만 다닌 것도 아니고 제가 글 쓰는 게 너무 재미있어서 오히려 공부가 방해가 돼서 그만둔 건데 왜 제가 저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한테 이런 말을 들어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대학을 중퇴한 걸 빌미로 크게 한몫 잡든지 아니면 절 포기하게 만들려고 한 것 같은데 이미 나는 마음 떠난 지 오래고 오늘은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자리니까 댁들 그나마 체면 살려주려고 이렇게 차려입고 나온 거야. 그리고 정신들 좀 차려. 요즘 댁들 같은 영어 회화 그 정도는 초등학생들도 할 거야. 쓰는 단어 수준들하며 유치해서 못 들어주겠네. 제 말이 다 끝나자 남친 어머니는 놀라서 더듬거리며 말했어요. 너 영어 할 줄 알았던 거야? 근데 왜 가만히 있었어? 저는 그제야 다시 한국말로 말을 했어요. 내가 뭐 때문에 댁들 유치한 놀이에 놀아놔야 되는데요? 뭐? 유치? 하! 글쎄 어디서 영어 단어 좀 찾으면서 달달 외워온 모양이네. 그런다고 우리가 눈 하나 깜짝할 줄 알아? 라는 남친 형수를 제가 무섭게 쏘아봤죠. 그랬더니 놀랐는지 움찔하며 고개를 움츠리더라고요. 거기요. 미국에서 음대 나왔다고 했죠. 제가 미국에 있는 친구한테 좀 알아봤는데 대기야말로 2년제 대학도 다니다 말았던데요. 그래놓고 누구 보고 뭐가 어쩌고 저쩌요? 나는 내일 열심히 하고 싶어서 그런 건데 댁은 자기 할 일도 제대로 안 한 거잖아요. 하긴 그렇게 놀기나 했으니 영어 단어 쓰는 수준이 무슨 유치한 초딩들 수준이지. 뭐야? 너 말 다 했어? 아니, 다 안 했어. 그리고 저는 그때부터 일본말을 시작했어요. 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허세 부리는 집안에서는 못 있겠으니까 그런 줄 아세요. 저 이 결혼 안 합니다. 그러자 일본말을 하나도 모르는 2사람은 입 꾹 다물고 쳐다만 보더라고요. 저는 내친 김에 같은 말을 프랑스어로도 했죠. 아니 너는 우리를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그렇게 외국어를 할 줄 알면서 가만히 있었던 거야? 우습게 본 건 제가 아니고 그쪽 아닌가요? 그때 남친이 식당에 들어와 우리 자리를 찾았고 저는 남친을 보자마자 파혼을 선언했어요. 오빠, 미안해. 내가 정말 오빠 상처 주기 싫어서 어떻게 말해야 하나 고민만 하다가 시기를 놓쳤거든. 그래도 오늘만큼은 내가 예의를 지키려고 이렇게 차려입고 나왔는데 오빠 형수랑 어머니는 나 같은 사람한테 이런 옷은 돼지 목에 진주 목걸이라고 하더라. 그리고 오빠랑 결혼하려면 내가 24평 아파트도 하고 오빠 타고 다닐 차도 새로 사고 혼수도 무슨 의사 변호사한테 시집가는 것만큼 해와야 된대. 미안한데 나는 내가 소중해. 나를 이렇게 우습게 보고 대학 중퇴했다는 이유로 계속 영어로 대화하면서 내가 못 알아들을 거라고 생각하고 험담하는 사람들하고는 같이 못 살 것 같아. 그러니까 오빠도 이쯤에서 마음 접어. 이렇게 통보하게 돼서 미안해. 제 말에 남친은 굉장히 놀랐어요. 그리고 자기 엄마가 줬다는 홍수 목록을 보더니 얼굴이 일그러지더라고요. 대체 두 사람 왜 그러는 거예요? 미나가 어떤 사람인지 알기나 해요? 두 사람이 하도 난리쳐서 말할 타이밍을 놓쳤는데 형수, 웹소설 자주 읽는다고 했죠? 땡땡이라는 작가 알아요? 알죠. 그럼요. 나 종이책도 다 샀는데요. 땡땡이 바로 미나예요. 미나 소설은 벌써 몇 개국으로 번역돼서 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계약이 줄줄이 있는 작가라고요. 남친 말에 남친 형수는 너무 놀라서 들고 있던 컵까지 떨어뜨렸어요. 어머 세상에, 진짜요? 땡땡이 정말 저 아가씨 도련님 여자친구라고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예, 그건 말이 안 되잖아. 그럼 이름이 왜 미나가 아닌 거야? 제가 너 속인 게 분명하다.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깔깔 웃음을 터뜨렸어요. 아니, 연예인들도 예명을 쓰고 소설가들은 필명 쓰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문학 모임의 초빙한 소설가는 그런 것도 알려주지 않았나 봐요. 그리고 요즘 영어하는 게 뭐 그리 대수해요. 여기서 두 사람이 한 짓이 얼마나 우스운지 다른 사람들한테 좀 물어보시고요. 세상을 넓게 보고 사세요. 얼마나 우물한 개구리로 살면 요즘 실정도 모르고 그러고 살아요? 제가 이런 말을 하는 새에 핸드폰으로 저를 검색해보던 남친 형수는 갑자기 비명을 꽥 질렀어요. 어머, 맞네. 여기 인터뷰하면서 사진 나왔던 게 있네. 땡땡이 도련님 여친 맞네. 어머, 진작에 알려줬으면 이러지 않았을걸. 이제는 그런 것도 내 탓하는 건가요? 반성이라는 건 진짜 모르네요. 남친 어머니도 형수 핸드폰에 나온 제 인터뷰 기사와 사진을 보더니 그제야 얼굴이 새파래지며 어쩔 줄 몰라 하더군요. 자기들이 너무 저를 몰아붙인 데다가 저한테 유치하게 영어 기본 문법 책하고 회화책까지 줬으니 할 말이 없었던 거죠. 그럼 저는 제 뜻은 다 전달한 것 같으니 이만 가볼게요. 오빠 그동안 즐거웠어. 잘 지내. 나 먼저 갈게. 그러자 남친 어머니가 저를 붙잡더니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야, 우리 다시 차근차근 이야기해보자. 내가 정말 실수를 했다. 그러니 우리한테 다시 기회를 줄 수 있겠니? 이번에는 내가 정말 잘하마. 맞아요, 미나씨. 아니, 작가님. 제가 정말 큰 실수를 했어요. 우리 도련님은 정말 괜찮은 사람이잖아요. 저나 어머니 생각하지 말고 도련님만 보고 결혼하세요. 네? 싫은데요. 결국 두 분 얼굴 봐야 하고 부대끼며 살아야 되는데 저를 이렇게까지 망신 주지 못해 안달이 난 데다가 아예 결혼 포기하게 만들려고 말도 안 되는 혼수 목록까지 작성한 사람들하고 어떻게 잘 지내요? 저는 못 그래요. 제가 뭐가 모자라서 두 분을 보고 살아야 하나요? 저랑 오빠에게는
결혼의 인연은 없다고 생각하려고요. 진작에 그렇게 마음먹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두 분 마음에 드는 며느리감 잘 골라보세요. 그게 잘 될지는 저도 모르겠네요. 공무원이 아무리 안정적이라고 해도 제가 버는 거에 비하면 정말 적은 돈인데 돈만 따지면 저도 이 결혼 못하죠. 그러니까 이 결혼은 아예 없던 이야기로 할게요. 그리고 두 사람 앞으로 밖에서 영어로 대화하실 거면 발음도 좀 고치고 영어 단어도 수준 있는 거 외워서 쓰세요. 듣는 사람이 다 민망하니까요. 아시겠어요? 제 말에 두 사람은 얼굴이 새빨개져서는 고개를 푹 숙였어요. 남친은 화가 나는 걸 꾹 참으며 자기 엄마한테 이러더라고요. 엄마 때문에 내 결혼까지 깨진 거 나 두고두고 기억하고 있을게. 진짜 사람 창피하게 이게 뭐 하는 짓들이야? 도련님, 그러지 말고 저 아가씨, 아니 작가님 잡아요. 우리가 언제 저런 잘나가는 작가님 다시 보겠어요. 됐어요. 형수가 결혼해요? 내가 하지? 그러게, 왜 나서서 그렇게 잘난 척을 해서 이 사단을 만들어요? 두 사람 나 이번 일 똑똑히 기억하고 있을 테니 그렇게 알아요. 그렇게 저희 결혼 이야기는 끝이 났고 남친은 나중에 정식으로 저를 찾아와서 자기 엄마와 형수가 한 일에 대해 정중하게 사과를 했어요. 남친 형도 저한테 미안하다며 조금이라도 마음의 보상을 하고 싶다며 백화점 상품권을 보냈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저와 남친은 인연을 정리하고 헤어지게 됐어요. 그럼에도 남친 어머니는 어떻게 제 번호를 알았는지 그 후에 몇 번이나 전화를 해서 자기가 어리석었다며 다시 생각해달라고 했지만 저는 전화번호를 차단하고 단칼에 잘라버렸어요. 마지막으로 자꾸 이러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문자를 했네요. 이 일로 남친의 형까지 엄마와 사이가 안 좋아졌다고 하더군요. 남친의 형수는 그동안 미국에서 대학 졸업한 척하고 학원에서 선생 노릇 했는데 그게 들켜버려서 졸지에 백수가 됐고요. 저는 지금까지 글 열심히 잘 쓰며 혼자 잘 살고 있는 중이에요. 아직 다른 인연을 만나지는 못했지만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으려고요. 인연에 집착하지 말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 말대로 제일 열심히 즐겁게 하며 지내고 있어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다음에는 혹시 또 즐거운 사연으로 찾아뵐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